안녕하세요. 방앗들 수목원입니다. 겨울이면 다시 산으로 올라갑니다. 넝쿨과 잡목들로 우거진 곳을 모두 베어내는 작업. 벌목을 하기 위함이지요. 이곳도 산이 노후되어서 정상적인 기능을 하지 못하는 곳들이 너무 많지만 대다수 많은 사람들은 관심조차도 없고 나무를 베는 것조차도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은 게 현실입니다. 나무도 나이를 많이 먹게 되면 본연의 기능이 현저히 떨어지게 되고 특히 넝쿨이 덮어버리다시피 된 산의 경우는 하루라도 빨리 전부 베어내고 새로운 나무들을 심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산림의 기능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나무를 베고 심고 관리하며 30여 년을 살아온 경험에 비춰 생각해보면 더 많은 곳에 좋은 나무들이 심어져서 훗날 우리의 산들이 더 건강하고 아름답게 바뀌길 바라는데 현실은 많은 난관 애로사항이 있어서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벌목업을 하면서 제일 안타까울 때가 산속에서 수십, 수백 년의 큰 나무들이 속절없이 잘려져 나갈 때입니다. 피치 못하게 경사가 심한 곳에 있는 나무라면 어쩔 수 없이 잘려진다지만 관할 지자체에서 허가를 내주지 않아서 잘려지는 나무의 경우는 너무 안타깝습니다. 담당 공무원의 해석에 따라서 오래된 나무들의 운명이 좌우되는 경우 관할 지자체장의 취향 성향에 따라서 그 많은 나무들이 운명이 결정된다 하니 비록 말 못하는 미물이지만 얼마나 허탈할까? 관련 업에 종사하는 한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담당 공무원들 좀 더 적극적으로 확대 해석을 해서 최대한 나무를 살리는 방향으로 행정을 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일이든 민원이 없을 리 만무하고 어려움 없을 리 없고 많은 비용을 들이더라도 나무를 살리겠다라고 한다면 관계 공무원은 허가를 내주고 나머지는 민원인과 작업자의 문제인 것입니다. 민원인들이 시끄럽게 떠들 것을 걱정할 게 아니고 왜 나무를 살리는 것이 나은 것인지에 당위성을 설명해줘야 할 것입니다. 이제는 벌목의 목적을 단지 조림에 그치지 말고 좋은 나무를 캐서 옮기는 것과 캘 수 없을 때는 그대로 그 자리에 존치를 시키는 방향으로 산림 정책을 바꿔야 소중한 산림 자원이 허망하게 쓰여지는 것을 막을 수 있고 자연이 만들어준 귀한 나무들도 더 잘 가꿔서 사람들 곁에서 오래오래 휴식과 즐거움을 함께하게 해야 합니다. 이번에 굴취하게 된 나무는 전부 11그루. 느티나무 6그루, 팽나무 3그루, 감나무 1그루 그리고 이름을 알지 못하는 예쁜 나무 1그루에서 11주 작업합니다. 아직은 눈도 내리기 전이고 땅도 얼지 않아서 얼른 서둘러서 굴취 작업을 마무리하고 이식 작업까지 끝낼 계획입니다. 이식 후 물 주는 작업이 원만하게 진행이 되려면 더 추워져서는 곤란하기 때문에 겨울에는 작업 날짜를 잡는 것도 신중해야 합니다. 오전 7시에 작업에 필요한 08 굴삭기 2대, 02 굴삭기 2대, 작업자 12명 나무를 실어 나를 트럭 4대가 두 곳에서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멋진 나무들이 이곳으로 들어와서 연출해줄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가슴 설레이는 일입니다. 잘려질 운명에 처해진 나무들에게 새로운 삶을 열어준다는 나름대로 자부심도 사명감도 있습니다. 당장은 돈이 들더라도 나무를 살려야겠다는 생각은 아직도 영화 쉰들러 리스트의 쉰들러 씨 마음처럼 더 많은 나무들을 살리지 못한 것이 한편으론 안타깝습니다. 산림법이 허락한 경사를 벗어난 곳에 있는 나무들은 어쩔 수 없이 데리고 오지 못했고 그곳에 남아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이곳으로 옮겨지는 나무들은 팔과 다리가 잘리는 극심한 고통을 견뎌내야 하고 새로운 토양과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2, 3년은 나무도 나무꾼도 부단히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방앗들 수목원으로 옮겨진 30여 그루의 나무들은 다행히 한 그루도 죽지 않고 4년 이상 잘 살고 있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나무꾼으로 살아야 될 운명이었는지 나무를 심는 날이면 여지없이 그 다음날 비가 내리고 어떤 조건에서도 옮겨 심은 나무들이 우려하는 사람들 보란듯이 다 살아나는 건 아무나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운명이겠죠? 특수목 이식 작업 과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진출입로입니다. 아무리 좋은 나무가 있어도 갖고 나갈 수 없다면 그림의 떡 아니겠습니까? 반드시 사전에 화물트럭 기사님들과 진출입 여부를 상의하고 작업을 해야 합니다. 아울러 도로를 사용하고 있는 현지 주민들과 적당한 협의가 선결되어야 원활한 작업 진행이 가능합니다. 나무를 실은 트럭들이 좁은 길 옆 비닐하우스에 걸리지 않고 무난하게 통과합니다. 제일 걱정되었던 일인데 무사 통과. 식재할 곳에 첫 차가 도착하고 반겨줄 포크레인이 마중 나갑니다. 식재할 때 가장 신경 써야 될 부분은 식재할 곳의 토양 상태, 그리고 나무의 방향입니다. 어느 쪽을 보이게 심을 것인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아주 큰 나무의 경우 잘못 심었다가는 비용이 많이 들어갈 수도 있고 두고두고 편치 않을 수 있거든요. 맨 처음 이식해놓은 나무들 중 제일 사랑스런 두 그루 나무는 6년이 되었는데 이제는 손쓸 방법도 없고 항상 아쉬울 뿐입니다. 큰 나무일수록 자세히 보고 심을 방향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며 이식 후 물주기와 쉽게 뿌리 활착이 가능한 토양인지의 상태를 빨리 결정해서 정성 들여 작업한 나무의 분이 틀어지거나 움직이지 않게 한 번에 구덩이에 넣어서 식재를 해야 합니다. 나무를 굴취 상차하는 곳에 포크레인 2대와 작업자 10명, 그리고 식재지에 포크레인 2대와 작업자 2명이 작업하고 있습니다. 이번 작업도 결국엔 치명적인 실수가 관리 소홀로 인해서 발생하고 말았는데요. 나무가지를 짧게 잘라버리는 만행이 생각 없는 작업자들에 의해서 감행되고 말았습니다. 돈을 들여서 분을 뜨는 이유는 나무의 원형을 최대한 살리기 위해서 인데 이식하고자 했던 나무의 모습은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고 목, 팔, 다리가 잘려버린 나무가 와버렸으니 정말 어이없습니다. 다시 붙이라고 할 수도 없고 힘들겠지만 잘 살아야 된다.